최근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오랜 측근들이 그 등을 돌리고 있어요. 뭐 김희중 실장이 화제가 됐지만 그 외에도 뭐 다수의 김성호 전 사장도 그렇고 다수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도 그렇고 네. 이거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원래 인간들이 또 다 그래요. 옛날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보면은 그 당시 검찰 기록 보면은 이제 닉슨 측근들을 부르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다 부르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MB는 측근 관리는 진짜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달면 삼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입을 열 사람이 더 많겠네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오겠죠. 저는 이제 이게 더 번질 때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민간인 사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본인이 직접 겪으셨죠, 그거는. 네, 제가 1차 사찰 대상인데. 근데 왜 사찰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때 이상덕 의원에 대해서. 출마하지 말라고. 불출마. 그거 하나입니까? 55인 사건 불출마를 주동한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도곡동이나 BBK에 대해서는 굴뚝같이 MB 말을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만든 엉터리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내놔라. 예. 그것 다 파기시키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걸 요구를 했는데 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냐. 이제 저를 오해한 겁니다. 자기를 뒷조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나요? 서울시장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파일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나중에 또 엉뚱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상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SD한테 가서 쪼르르 가서 이제 잃는 겁니다. 정도니까 자꾸 요구한다. 네. 그러니까 SD가 이제 그걸 MB한테 얘기했겠죠. 이상덕 의원. 그러니까 MB한테 제가 거의 그 10년 가까이 같이 지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야단을 맞은 겁니다. 1시간 동안. 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냐. 그래서 저는 왜 야단을 맞는지 좀 몰랐어요. 네.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고 보고를 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위험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제가 순일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오로지 그 이유였어요? 오로지? 그 두 가지 건이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당해보셨습니까? 사찰이야 뭐. 저 미행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제 주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정도원과 가까운 자들을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렇게 제 주변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네. 실제 들으신 얘기예요? 씨를 말려라? 예, 제일 이제 괴롭 당한 사람이 정태근 의원이고 뭐 남경필 의원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나한테 좀 확인을 좀 해라.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일단 친한지 아닌지 물어보고 씨를 말려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엉뚱하게 씨가 말릴 수 있으니까. 공직사회에서 저 때문에 피해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승진이라는 문제에서. 예, 저하고 가깝다는 이유. 어쩌다가 통화 몇 번 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씨를 말려라고 해서 무슨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 기피물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뭐 다투지다가 저한테 또 걸렸어요. 저 미행하다가. 미행하다가 걸린 적도 있어요? 예, 미행하다가 걸려가지고. 국정원이었어요? 아니면 그때? 이제 그때 국정원 직원이었죠. 청와대 파견 나온. 네. 그래가지고 제가 SD한테 이제 항의를 했죠. 네. 어떻게 걸렸습니까? 저도 다녀와서 그러니까 아는데. 제가 국정원을 한심하게 보는 게 남을 사찰하고 미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게 국정원 일일 수도 있는데 왜 들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켰어요 그때? 아니 접근해 오면 접근할수록 들킵니다.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또 저에 대한 모든 중상모략, 뭐 음해 이런 거를 또 뭐 찌라시에 뿌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 그 자료를 주간지 월간지 기자들한테 주면서 기사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간지 월간지 기자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상덕한테 쫓아갔죠. 갖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나 이제 이건 도저히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더니 그 이상덕 옆에 이제 그때 다른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상덕 측근 그 국회의원이 그럼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뭘 요구했냐면 그 친구를 잘라라가 아니라 그 친구 청와대 두면 안 되니까 국정원으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국정원을 못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덕 의원한테 가서 아니 내 앞에서 분명히 돌려보낸다고 해서 그때 인정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돌려보내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정정길 비서실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 친구를 돌려보내려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을 나중에 한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왜 돌려보내는데 안 받는지 그랬지? 아니, 이놈이 나를 사찰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정원장을 국정원 직원이 사찰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미행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궁금한데. 저도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예. 저하고 가까운 의원 중에 박덕흠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박덕흠 의원이 그때는 사업가였는데 금타 산업훈장을 받았는데 며칠 만에 세무조사를 받은 겁니다. 네. 원래 산업훈장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면제받거든요. 네. 근데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막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그 박덕흠 의원하고 저거 잘 만나서 술도 잘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행해서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드러났지만 또 어떤 사학재단 뭐 이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 친구도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도 저 엉뚱하게 뭐 세무조사 들어가고 만난 사람들마다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곧 이제 피해를 입는 거고요. 예. 예. 그걸 그 미행하는 거지 뭐예요. 저는 물리적으로 확인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 정황을 조합해서 이제 미행을 확인하셨구나. 김어준 씨는 그래도 싸죠. 하도 그냥. 그 사찰도 한번 터질 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그럼 제가 왜 터져야 되냐면, 전 터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네. 악랄한 블랙리스트. 왜냐하면 이명박을 비판하는 자들은 네. 분야를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블랙리스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멤버들 다 영포 라인이거든요. 영포 라인들. 영일 포항.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인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정권을 호위한다고 그런 네. 짓들 벌렸는데, 근데 그런 짓만 했어도 또 다행이에요. 그런 자들이 또 뭘 했냐면 각종 공공기관에다가 이권청탁,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사찰해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쫓아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깡패 악당, 무슨 불안당 정권이죠. 그걸 묵인한 사람이 묵인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자들이 이제 좌파 세력을 찾겨난다고 믿고 이제 그런 힘을 실어준 거죠. 아니, 정세현 의원이 좌파 세력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 자기를 비판하면 다 좌파 세력이죠. 비판하면 다 좌파 세력으로 몰았다. 그러면 여기서 터지면은 특활비도 터지겠지만 엄청 많이 남아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수석했던 사람들 또 그 당시 뭐 노동비서관이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시 또 문제될걸요. 그때 엉터리를 수사했잖아요. 완전 엉터리였죠. 뭐 호텔에서 불러서 30분간 수사하고 컴퓨터는 미리 다 디가우징 시켜버리고. 그렇죠. 뭐. 예. 네. 그리고 또 그 국정원 특활비가 그 사람들 이제 재판받을 때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댔겠어요. 그 변호사 비용으로 갔다는 얘기도 그 당시에 많이 돌았어요. 그 외에 혹시 앞으로 터질 분야들을 좀 맥을 짚어주시면 또 어디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 여기서 한 건 하고 가라는 얘기인데. 이때까지 나온 얘기 정리하신 거 말고 네. 새로운 거 하나 툭 던지고 가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렇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또 생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막고 처리하고 그런 역할을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후유증이 남습니다. 네. 대통령이 된다음에도.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와서 또 협박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협박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예, 그런 일에 이제 돈이 쓰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벌어진 일은 제가 죽기 전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제가 죽을 때 되면 꼭 저한테 면회 오십시오. 제가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미행하다가 걸린 적도 있어요? 예, 미행하다가 걸려가지고. 국정원이었어요? 아니면 그때? 이제 그때 국정원 직원이었죠. 청와대 파견 나온. 네. 그래가지고 제가 SD한테 이제 항의를 했죠. 네. 어떻게 걸렸습니까? 저도 다녀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국정을 한심하게 보는 게 네. 남을 사찰하고 미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게 네. 국정원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왜 들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켰어요 그때?
아니, 어떻게. 접근해 오면 접근할수록 들킵니다. 근데.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또 저에 대한 모든 중상모략, 뭐 음해 이런 거를 또 뭐 찌라시에 뿌리고 난리가 났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 그 자료를 주간지 월간지 기자들한테 주면서 기사를 쓰라고 한 거예요. 네. 주간지 월간지 기자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네. 그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상덕한테 쫓아갔죠. 갖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도대체. 네. 그랬더니 나 이제 이건 도저히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더니 그 이상덕 옆에 이제 그때 다른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상덕 측근 그 국회의원이 그럼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뭘 요구했냐면 그 친구를 잘라라가 아니라 그 친구 청와대 두면 안 되니까 국정원으로 돌려보내라. 네. 그런데 국정원을 못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덕 의원한테 가서 아니 내 앞에서 분명히 돌려보낸다고 해서 그때 인정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돌려보내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정정길 비서실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 친구를 돌려보내려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자들은 네. 분야를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그냥 막론하고 블랙리스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멤버들 다 영포 라인이거든요. 영포 라인들. 영일 네. 포항.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 라인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정권을 호위한다고 그런 네. 짓들을 벌였는데, 근데 그런 짓만 했으면 또 다행이에요. 그런 자들이 또 뭘 했냐면 각종 공공기관에다가 이권 청탁,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을 또 사찰해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쫓아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깡패 악당, 무슨 불안당 정권이죠. 그걸 묵인한 사람이 묵인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이명호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자들이 이제 좌파 세력을 찾겨난다고 믿고 이제 그런 힘을 실어준 거죠. 아니, 정세현 의원이 좌파 세력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명박 전 아니, 대통령. 자기를 비판하면 다 좌파 세력이죠. 비판하면 다 좌파 세력으로 몰았다. 그러면 여기서 터지면은 특활비도 터지겠지만 엄청 많이 남아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수석했던 사람들 또 그 당시 뭐 노동비서관이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시 또 문제될 걸요. 그때 엉터리를 수사했잖아요. 완전 엉터리였죠. 뭐 호텔에서 불러서 30분간 수사하고 컴퓨터는 미리 다 디가우징 시켜버리고. 그렇죠. 뭐. 예. 네. 그리고 또 그 국정원 특활비가 그 사람들 이제 재판받을 때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댔겠어요. 그 변호사 비용으로 갔다는 얘기도 그 당시에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상규라는 사람이 이제 SD한테 가서 쪼르르 가서 이제 잃는 겁니다. 정도이가 자꾸 요구한다. 네. 그러니까 SD가 이제 그걸 MB한테 얘기했겠죠. 이상덕 의원. 그러니까 MB한테 제가 거의 그 10년 가까이 같이 지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야단을 맞은 겁니다. 1시간 동안. 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냐. 그래서 저는 왜 야단을 맞는지 좀 몰랐어요. 네.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고 보고를 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위험했던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제가 순일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오로지 그 이유였어요? 오로지? 그 두 가지 건이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당해보셨습니까? 사찰이야 뭐. 저 미행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제 주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정도원과 가까운 자들을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렇게 제 주변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네. 실제 들으신 얘기예요? 씨를 말려라? 예, 제일 이제 괴롭 당한 사람이 정태근 의원이고 뭐 남경필 의원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한테 좀 확인을 좀 해라.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일단 친한지 아닌지 물어보고 씨를 말려라.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엉뚱하게 씨가 말릴 수 공직사회에서 있으니까. 저 때문에 피해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승진이라는 그래요? 문제에서. 예. 저하고 가깝다는 얘기. 어쩌다가 통화 몇 번 했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씨를 말려라고 해서 무슨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 저를 이제 그 기피물로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뭐 다 뒤지다가 저한테 또 걸렸어요. 저 미행하다가. 나중에 한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왜 돌려보내는데 안 받느냐 그랬더니 이놈이 나를 사찰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정원장을 국정원직원이 사찰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행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궁금한데. 저도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예. 저하고 가까운 의원 중에 박덕흠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박덕흠 의원이 그때는 사업가였는데 금타 산업훈장을 받았는데 며칠 만에 세무조사를 받은 겁니다. 네. 원래 산업훈장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면제받거든요. 네. 근데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뭐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그 박덕흠 의원하고 저거 잘 만나서 술도 잘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행해서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드러났지만 또 어떤 사학재단 뭐 이사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 친구도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도 저 엉뚱하게 뭐 세무조사 들어가고 만난 사람들마다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곧 이제 네. 폐해를 입는 거군요. 예. 네. 그걸 그 미행하는 거지 뭐예요. 저는 물리적으로 확인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 정황을 조합해서 이제 미행을 확인하셨구나. 김어준 씨는 그래도 싸죠. 하도 그냥. 사찰도 한번 터질 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그럼 제가 왜 터져야 되냐면 전 터져야 된다 보는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네. 악랄한 블랙리스트. 왜냐하면 이명박을 비판하는 최근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오랜 측근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뭐 김희중 실장이 화제가 됐지만 그 외에도 뭐 다수의 김성호 전 사장도 그렇고 다수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도 그렇고 네. 이거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원래 인간들이 또 다 그래요. 옛날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보면은 그 당시 검찰 기록 보면은 이제 닉슨 측근들을 부르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다 부르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MB는 측근 관리는 진짜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달면 삼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입을 열 사람이 더 많겠네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오겠죠. 저는 이제 이게 더 번질 때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민간인 사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직접 겪으셨죠, 그거는. 네, 제가 1차 사찰 대상인데. 근데 왜 사찰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때 이상덕 의원에 대해서. 출마하지 말라고. 불출마. 그거 하나입니까? 55인 사건 불출마를 주동한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도곡동이나 BBK에 대해서는 굴뚝같이 MB 말을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만든 엉터리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내놔라. 예. 그것 다 파괴시키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걸 요구를 했는데 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냐. 이제 저를 오해한 겁니다. 자기를 뒷조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나요? 서울시장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파일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나중에 또 엉뚱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